네, 안녕하십니까. 김상주입니다.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12번째 시즌의 5번째 강의. 하고 싶었던 말들입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한 번 더 동영상을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도 한 해를 넘기지 않고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머릿속에서는 뭐 이런저런 생각들, 감정들, 기억들이 제가 떠오르곤 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어떤 생각이 퍼뜩 떠오르곤 하죠. 그래, 이 생각을 정리를 해서 동영상에 올리면 좋겠다 라고 이제 생각이 들면 원고를 쓰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아주 굵직한 생각들로 떠오르기도 하고 아주 작은 파편처럼 생각이나 감정들이 떠오를 때도 있습니다. 뭔가 그거를 끌어모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죠. 요즘은 이제 예전에 비해서 동영상을 올리는 횟수가 좀 줄었죠. 많이 줄었죠. 3년 반 동안 이제 동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뭐 할 말도 다 한 것 같고 뭐 그런 점들도 있지만 또 지금 3년 반 동안 올리면서 또 저 자신도 또 많이 변화가 되었거든요. 제가 3년 반 전에 초기에 올렸던 강의 중에서 나는 없다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며칠 전에 이제 연휴 3일 동안을 제가 쉬었습니다. 원래는 토요일 날 진료를 해야 되는데 그냥 연달아서 쉬자. 그래서 토요일 진료를 하지 않았죠. 저는 좀 게으른 의사죠. 그래서 3일 쉬고 월요일날 출근하려고 하니까 뭐 그냥 이불 속에서 뒹굴뒹굴거리면서 출근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 또 그날 병원에 또 나가서 진료를 하다 보니까 또 좋아져서 그 사이에 또 한 3, 4일 쉬고 나서 또 그 사이에도 또 좋아졌다고 하는 분들 말씀 들으니까 그래 내가 있을 자리는 여기구나. 기분이 또 좋아지더라고요. 이렇게 하루에도 여러 번 이렇게 생각들이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1분 1초 그때마다 생각들은 바뀌고 또 어때요? 우리 몸도 계속 변화되고 있죠. 3년 반 전에 제 몸과 지금의 몸은 또 다르죠. 계속 순환하고 그 다음에 변화되고 그 다음에 또 3년 반만큼 또 늙었고 또 그만큼 또 3년 반만큼 죽음에 또 가까이 다가가게 된 겁니다. 항상 변화되죠. 우리 몸과 마음은. 그래서 나라고 할 게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도대체 언제 시점이 나라는 겁니까? 지금 현재? 근데 현재는 또 금방 지나갔어요. 또 현재? 그래서 제가 강의를 올렸던 거는 3년 반 전에 올렸던 강의는 3년 반 전의 제 상태, 2년 반 전에 올렸던 거는 2년 반 전의 상태, 또 1년 전에 올렸던 거는 1년 전에 제 마음의 상태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때요? 나는 계속 변화되는 한 시점에 존재하고 그 시점에서 생각했던 것들을 말합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라는 것 자체, 내 몸과 마음이라는 것 자체가 영 관계 없다는 거죠. 계속 변화되는 어떤 한 상태를 저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올렸던 강의는 지금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때 상태가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잘못된 강의나 잘못 드렸던 말씀들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면피를 하려고 합니다. 이 먹물들의 특징은 말로 하여튼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면서 말이에요. 모면하려는 특징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상태에서 좀 많이 좀 달라졌던 게 또 3년 반 전에 비해서 지금의 저는 이제 그 당시에만 해도 더 많은 날이 서 있었습니다. 또 감정이 한쪽으로 치우칠 때도 많았고 그러면은 강의가 만들어져요. 그래 이런 부분들 내가 화가 난다 아니면은 이런 부분들 너무 짜증이 난다 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고쳤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강의가 더 많이 만들어지죠. 누가 열받게 하면 또 만들어지고. 근데 이제 그때보다 좀 가슴의 날이 좀 더 무뎌지고 또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3년 반을 또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저는 좀 더 좀 이상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동안 또 꽤 많이 활동을 했던 동문 모임도 참석을 하지 않고 이제 페이스북도 거의 하지 않고 지내죠. 그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3년 반 동안의 변화는. 그래서 어떤 친구는 너는 대놓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왜 사람들이랑 만나질 않느냐고. 너야말로 이상하다고 하는 말을 또 듣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주 지루합니다. 그 시간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 지루하고, 도리어 혼자 있는 시간들이 더 즐겁기 때문이죠. 근데 진료할 때는 달라요. 진료할 때는, 이거는 제가 꼭 그분들이 와서 필요한 부분들, 내가 또 해드려야 될 부분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루하다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다. 하여튼 제가 점점 혼자만의 시간을 늘리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점점 이제 멀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 자체가 또 자기가 생긴 대로 또 타고난 천성대로 사는 것이 또 가장 잘 사는 삶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상태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을지는 몰라도 점점 더 저는 편안해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좀 아주 제가 편안한 연말 연시를 보내고 있습니다. 얼굴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편안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모친이 좀 안 좋으시다 그러셨는데, 궁금해 하시는 분이 아주 많아요. 모친께서는 몇 번 중환자실 이제 입원하시고 위독한 상태를 몇 차례 고비를 겪으시고 이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뭐 심장도 안 좋으시고 신부전이 있으시고 또 콩팥의 기능도 안 좋고 또 간 기능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제 큰 병원에서 3개월이 지나니까는 이제 더 이상 해줄 게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꾸 나가라고 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이제 요양병원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3개월 이상 입원하게 되면은 의료보험공단에서 장기 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이제 보험료 삭감을 시작하게 됩니다. 불필요하게 장기적으로 입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삭감이 들어가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병원이 환자들을 잡고 놓아주지 않을까 봐서,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장기 입원을 시킬까 봐서 그럽니다. 뭐 제 생각에도 의학적으로도 사실 뭐 그렇게 그닥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요양병원으로 옮기시게 됐는데, 이제 모친은 그런 여러 차례 그런 고비를 넘기시면서 이제 예전보다 많이 나빠지셨죠. 거동도 이제 못 하시고 이제 우리 어머니는 이제 아기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소변도 못 가리게 되는 상태까지 되셨죠. 그래도 제가 이제 여쭤보거든요. 어제 누가 다녀갔어요? 그러면은 어제는 아무도 안 왔어. 간병인한테 물어보면은 맞대요. 그러면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기억력이 이렇게 좋아지셨다니. 또 제가 며칠 전에 가서는 어머니
셋째 누나 보고 싶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걸 기억하시더라고요. 며칠 전에 얼마 전에 갔잖아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때 위독하다는 말씀을 듣고 베네수엘라에서 셋째 누님이 급하게 4개월 전에 오셨거든요. 4개월을 있다 가셨습니다. 더 이상은 뭐 그 집에 또 베네수엘라에 가서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무겁지만 이제 발걸음을 돌리셨죠. 그러더니 그럼 언제 온대요? 그랬더니 3월 달에. 그래서 제가 또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요. 딱 맞췄습니다. 3월 달에 다시 오신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작은 어떤 기억력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상태만 봐도 아주 행복합니다. 기분이 좋아지죠. 자, 오래간만에 밑장 빼기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치매 증상으로 인해서 선망도 좀 자주 나타나거든요. 밤에 선망은 심해지죠. 선망은 이제 신체적으로 특히 치매가 있는 분들한테 많이 나타나는데 밤중에 감각 자극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어두워지고 사람들 이제 말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은 뭐 누가 다녀갔다 그런다든지 누가 왔다 그런다든지 여기가 어딘지 모르는 그렇게 하고 그런 말씀들을 좀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밤새 잠을 못 주무시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제 정신이 맑아졌을 때 제가 이렇게 방문해 아침에 제가 출근하기 전에 어머님 뵙고 출근하거든요. 그러면은 맑은 눈을 하고 제가 들어오는 거 보고 씩 미소를 지을 때 보면 제가 정말 행복하죠. 물론 이런 모습을 상상한 적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상태는 제가 생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사실 지금 나타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 다 적응하기 마련이더라고요. 항상 그래요. 만약에 그때는 그런 상상들을 떠올리면서 어머니가 진짜 그렇게 해서 자기 기억도 다 잃어버리시고 그 다음에 그 대소변도 못 가리시고 그 다음에 몸 상태도 나빠지시고 치매도 심해지시면 어떻게 하나 막 그런 걱정들을 했는데 지금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또 적응이 됩니다. 그 아침에 병문안 갈 때마다 어머님이 이제 조금씩 기억을 하시고 저를 볼 때 또 미소를 지으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 또 기분이 너무나 좋거든요. 그냥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어머니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그것만으로도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고 정말 행복한 그런 순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미리 걱정하지 말자는 거죠. 겪으면서 그 안에서 또 즐거움이 또 생깁니다. 또한 이제 올해는 제가 뭐 생각했던 그 기부금액 매년 이제 한 몇 년 정도 됐는데 매년 제가 한 3천만 원을 꼭 기부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올해도 그거를 다 채울 수 있게 되었죠. 몇 년 전부터 그렇게 해왔었는데 한때는 공동 모금회인가 거기서 보면은 이런 거 있어요. 아너스 클럽이라고 5년 이내에 1억 원을 하여튼 기부를 하면은 아너스 클럽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몇 명이 있던가. 그래서 이거 괜찮다. 이거 아너스 클럽? 이거 좀 생색도 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느낌도 좀 사실은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뜻하는 바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았죠. 어떤 분은 그런 말씀 하실 거예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으로 하지 말라고, 오른손이 알지 말라고 했는데 뭐 그렇게 기부한 액수까지 말하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나눔은
어떤 선행이라든지 착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것은 우리의 의무이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더 많은 걸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게 또 보이지 않게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버스를 타더라도 택시를 타더라도 지하철을 타더라도 또 거리에 청소를 하는 분들도 그렇고 건물을 관리하는 분들도 그렇고 또 우리 의원에 내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알게 모르게 또 뭐 부모님으로부터도 그렇고 형제로부터도 그렇고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또 뭐 경찰관들도 그렇고 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지요. 그런 신세를 갚는 거거든요. 그 갚는 것을 어떤 특정한 어떤 사람들, 내게 꼭 도움을 줬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 빚을 누군가에게 그냥 갚게 되고 또 그분은 또 그것을 받게 되면 언젠가는 또 그것을 또 돌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제가 사람들은 어떤 게 있냐면요. 조건에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냥 그런 마음을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뭐 몇백만 원 그렇게 보내고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 조건이 맞으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 선한 사람도 없고 악한 사람도 없다는 말이 아무리 나쁜 사람도 어떤 조건에 주어지면은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을 가지게 되고 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저 또한 어떤 조건이 만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그렇게 하는 거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또 다른 조건이 주어질 때는 또 그냥 몇만 원 가지고 탐욕스럽게 또 욕심을 내고 또 돈 뭐 10만 원 그거 손해본 거 가지고 아주 속상해하고 막 그럽니다. 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조건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그래서 그 조건이 맞을 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올해는 좀 거저먹은 거죠. 어떻게 되냐면은 책 인세로 제가 한 400만 원 정도 그렇게 돈이 들어왔고 또 미국에서 좋은 일에 써달라고 한 분이 500불이나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벌써 한 470만 원 정도 되죠. 게다가 지금 여러분들 제 강의 보시게 되면은 가끔 광고 뜨죠. 광고료 또 저한테 줍니다. 그게 한 번 광고를 볼 때마다 몇 센트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몇 센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 달에 그 광고료를 해서 한 달에 한 270불, 250불 그 정도는 들어옵니다. 예. 여러분들 모르셨죠? 그렇게 해서 그게 뭐 따져보면은 올해 한 해 따져보니까 한 350만 원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한 800만 원 되죠? 제가 다른 분들 도움으로 이렇게 받은 게 그러면 제가 겨우 한 2천만 원 정도 낸 거예요. 그러니까 거저 올해는 제가 목표량을 채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덕택에. 예, 제가 저 혼자 생색내고 있는 거죠. 예. 사실 제가 나눔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말이에요. 항상 내 것, 우리 것 그것만 우리가 따지면서 살거든요. 제가 말씀 들어볼게요. 제가 우연히 이제 과속을 하는 바람에 과속 벌과금 7만 원이 나왔다고 칩시다. 정말 아까워요. 그거 너무 아까운 돈입니다. 하지만 친구가
보이스피싱을 해서 500만 원을 갖다가 그랬다 그러면은 뭐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사실 남의 거거든요. 내 돈이 이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가 뭐 아프시다 그러면 속상하고 막 그렇지만 또 뭐 친구 어머님이 그렇다 그러면 안 됐다 생각하지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그런 예들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항상 내 것이 중요해요. 우리 것이 중요하고, 내 자식이 중요하고, 내 부모가 중요하고, 그런데 그런 울타리, 그게 이제 내 에고라는 울타리거든요. 그거를 뚫는 것이 나눔입니다. 이거 내 것, 우리 것이 아니라, 그 커다란 장벽을 뚫고 다른 분들한테 손을 내밀 수 있다는 것들. 그러면은 어떤 마음의 지평이 되게 열리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말씀하는 걸 듣고 그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야, 진짜 쟤는 몇 년 정도, 겨우 몇 년 저렇게 뭐 기부하면서 정말 생색 많이 낸다. 우리들은 10년 전부터 이런 거 해왔거든. 너나 잘해.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제가 차를 타고 가다 이렇게 신호대기 있는데 옆 차선에 오토바이가 한 대 서 있더라고요. 같이 신호대기라는데 어떤 청소년이 이렇게 추운데 옷도 얇은 걸 입고 배달을 가려고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마음이 아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 추운데 저렇게 배달을 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저 친구의 미래도 참 밝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친구의 미래는 밝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이제 자본주의 사회죠. 지금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 정점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자본주의는 이상적인 제도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우리 인간의 욕망과 제일 잘 맞아 떨어지는 제도일 뿐이지 이상적인 제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의 욕망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고 남보다 더 나아지고자 하는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고 또 우리의 탐욕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게 이제 자본주의 제도죠. 그러나 이제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부의 편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가질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더 적게 가질 수밖에 없고 또 적게 가진 사람들의 자손은 다음의 기회를 갖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그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죠.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적인 보완이죠. 그래서 이제 복지를 늘려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하지만 어때요? 복지는 증세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놔야지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가 있는데 사실 다들 말로는 뭐래요. 다 복지 혜택을 늘리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되고 이런 얘기들 하지만 막상 세금을 올리려고 하면 전부 다 반대합니다. 굉장히 모순적인 얘기죠. 그런 돈이 없이 어떻게 복지 혜택을 늘릴 수가 있을까요? 어디서 쥐어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여기 이 돈으로 저기 맞고 저 돈으로 여기 맞고 그냥 생색만 낼 뿐이죠. 그래서 이런 제도도 그리고 정치인들은 과감하게 증세를 해서 복지를 더 늘리는 그런 부분들은 또한 난색을 표명합니다. 왜냐? 표가 떨어지거든요.
그들은 말로는 애국을 외치지만 정말 내 목숨을 걸고 그다음에 내 자리를 걸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 탓만 할 게 아니라 사람들 개인의 변화가 꼭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기에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시간까지는 너무 시급하거든요. 요즘 이제 또 다른 걸로는 이제 웬만한 사람들 치고 실비보험 들지 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의료비를 이제 본인 부담금을 많이 이제 거기서 실비보험에서 많이 해주고 있죠. 근데 사실은 실비보험을 든 사람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뭐 한 세 사람 중에 한 명 엄청나게 많이 들고 있죠. 근데 저는 실비보험료만 의료보험료로 돌릴 수 있다면 훨씬 더 우리는 더 좋은 의료제도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람들이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비보험을 드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의료보험이 제대로 커버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현상들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자, 그 선진국의 병원에 가면 간병인이라는 게 없어요. 보호자들이 옆에서 자는 경우도 없습니다. 결국은 나머지 부분들은 다 가족의 몫인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의료보험 제도는 제대로 된 보험은 아니죠. 실제로 큰 돈은 그렇게 해서 그 가족이 환자를 돌보면 생기는 경제적인 불이익이라든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면서 생기는 그런 부분들을 메꿔줘야 될 것 같거든요. 어젠가 그제 저 의료보험공단에서 이제 안내문이 왔더라고요. 뭐 의료보험료가 뭐 올해는 0.9% 인상될 거라고 우리가 내는 돈이요. 그리고 이제 특진제도가 뭐 반인가 뭐 30~40%인가를 줄이도록 하고 그 다음에 2017년도인가는 특진제도가 완전히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좀 그게 많이 우려스러운 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특진제도는 큰 대학병원에서 고육지책으로 만든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그 대형 병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의료보험 수가로는 그걸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만든 게 바로 특진제도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대학병원 치고 흑자를 보는 병원은 절대 아무 병원도 없어요. 다 적자 상태예요. 그러니까 더 큰 적자 상태를 만들게 되겠죠. 한 10년 전인가 어느 병원 큰 병원에서 흑자가 한 20억인가 30억 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병원에서 흑자가 났다고. 근데 저는 그게 의문이 드는 게 아니 그러면 대형 병원이 흑자가 나야지 그 기계라든지 건물 감가상각을 갖다가 또 충당하고 새로운 좋은 기계를 도입하고 좋은 인력을 또 만들고 또 많은 사람들을 더 고용해서 더 좋은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점점 의학기술은 발달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대학병원은 병원으로서의 정말 기능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특수한 장비를 가진 중환자실을 운영하고 있고 또 응급 환자들을 빨리 또 치료할 수 있는 소생시킬 수 있는 또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고 뭐 얼마 전에도 뭐 그 메르스 사태 때 음압 뭐 병동이 거의 없다고 그런 것들 그런 시스템은 중소병원이나 개인 병원이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제대로 된 정말 위급하고 중환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중환자실도 그렇고 응급실도 그렇고 또 많은 과들은 적자 상태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대학병원의 정신과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굉장히 심한 적자를 내고 있고, 그래서 대학병원에서는 치과를 없애는 경향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왜냐? 적자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대학병원은 어떤 식으로 교육지책을 만들었냐면 특진제도를 만들었고, 또한 장례식장을 화려하게 짓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자를 통해서 돈을 벌어서 산자를 위해서 쓴 거죠. 그거는 어떤 대형 병원이 가지고 있는 탐욕이라든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병원을 유지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온 대형 병원들은 다 장례식장을 다 잘 꾸미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은 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이제 대형 병원들의 장례식장이 텅텅 비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 좋은 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환자실이라든지 응급실이라든지,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중환 환자들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적자가 나더라도 그걸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적자가 나면 안 되죠. 그래서 야, 이거는 진짜 정말 인기에 영합하는 그런 조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특진제도는 저는 이게 이해 상관이 없어요. 저는 개인의원이기 때문에 개인의원은 특진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언제든지 우리가 위급상황이나 중환 상태로 대학병원에 가게 되거든요. 거기서 제대로 된 정말 첨단 기술과 좋은 시설을 갖춘 대학병원만이 유일하게 환자를 소생시킬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특진제도마저 없어지게 된다면은 불필요하게 지금도 많은 환자들이 그 대학병원에 쏠림 현상이 생겨서 정말 중환 환자들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런 현상이 더 많이 생길 거라는 거죠. 근데 다들 중하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이렇게 우리 과만 보더라도 뭐 수면제 한 알, 우울증약 한 알, 뭐 그런 거 드시러 그냥 대학병원에 가세요. 왜냐하면 그냥 거기가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런 편중 현상은 으로 인해서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정말 우리가 위급하고 힘든 환자들이 갈 수 없다는 점들. 저는 대형 병원들이 흑자가 났으면 좋겠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그 흑자가 나서 그 돈을 가지고 더 좋은 시스템으로 계속 빠르게 발전하는 의학 기술을 도입하고 좋은 기계를 도입하고 계속 그렇게 해서 정말 중환 환자들이, 저도 언젠가 입원할 수 있잖아요. 그런 혜택을 저는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뭐 대학병원은 좀 더 수가 체계를 조금 더 달리해야 될 거라고 생각 들어요. 좀 더 많이 그렇게 해서 그런 시스템을 꼭 갖췄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올 한 해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해 안에 항상 연말 신문의 헤드라인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평생 신문을 보고 있는데 그 헤드라인은 꼭 이게 빠지지가 않아요. 이야, 정말 다사다난하지 않았던 해는 한 해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말이에요. 우리 개인들의 삶의 총합이 바로 사회 현상이나 사회적인 갈등, 사회적인 문제로 드러나는데, 우리 개인들의 총합의 문제가 바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죠. 인생이 항상 지뢰밭 같고 이런저런 일들로 골치가 아프고 마음을 졸이고 또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항상 힘들어합니다.
그나마 이렇게 1년씩 끊어서 한 해 한 해를 마무리 짓는 게 참 정신건강상은 좋은 것 같아요. 그래, 올해는 이렇게 힘들었으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좀 좋은 일 있지 않을까 하면서 하나 끊고 지나가는 거. 그런 면에서는 참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또 뭐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력은 정말 정신건강상 아주 좋은 발명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찌됐든 올해 마음고생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사실 인생이라는 게 좋은 일 몇 개 없어요. 다 나쁜 일들이지. 안 좋은 일들이고 속상한 일들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잘 버티셨습니다. 뭐 신체적으로 몸이 아픈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자식이 속을 썩일 수도 있고 가족들이 아플 수도 있었고 돈을 또 많이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 또 직장에서 나가야 되는 그런 운명을 맞은 분들도 있고요. 또 못된 상사 만나서 1년 내내 아주 시달림을 당한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잘못된 또 부하 직원 때문에 그 똥덩어리 치우느라고 애쓰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말이에요. 연말이 가기 전에 자기 자신을 한번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각화하는 거죠. 마음속으로 내 자신을 그리면서 너 정말 올 한 해 고생이 많았다. 마음고생도 많았고 그런데 이렇게 버텨준 게 참 장하다 하면서 스스로 위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잘했던, 못했던, 실수했던, 후회할 짓을 했던, 어리석은 행동을 했던 어떻든 간에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무한한 칭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그저 존재하기만 해도 힘이 드니까요. 이런 시간을 저는 자주 가졌으면 좋겠어요. 힘들 때, 눈물이 날 때, 슬플 때, 외로울 때, 내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마음속으로 자신을 쓰다듬고 안아주고 보듬어주는 상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서 쌍둥이가 있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을 안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꼭 안아주고 수고했다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어쩌면 올해 힘들게 보낸 분들은 눈물이 날 수도 있고 서러움이 복받칠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 가족도 그렇고 가족들 뭐 부모, 형제, 아내 내 자신의 고통이나 외로움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대로 아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내 자신만을 잘 알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남에게서 구하지 마시고 내가 내 자신을 위로하시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해요. 저 이렇게 이제 제가 키가 작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떨 때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제 짧은 다리를 보면서 야, 너 참 수고했다. 이 짧은 다리 그냥 그 남들 한 걸음 걸 때 두세 걸음 걸으면서 야, 50인생을 이렇게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내 다리야 정말 수고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제 짧은 팔 보면서 야, 옛날에 그 버스 탔을 때 버스 손잡이가 잘 안 닿아서 그 발끝으로 발끝을 올려가지고 억지로 그냥 손잡이 잡고 그렇게 버티면서 지냈던 내 팔들아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가슴속에서 응어리진 그런 부분들은 마음속으로 내 마음을 쓰다듬어 주면서 아 그래 많이 슬프지 하고 위로를 또 하곤 합니다. 이런 시간들을 좀 자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내가 내 자신을 가장 잘 아니까 가장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비난하지도 마시고 또 자신에 대해서 헐뜯지도 마시고 그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실수도 하고 후회할 짓도 하고 또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누가 욕을 하겠어요? 그거를 누가 탓을 하겠어요? 남한테는 관대한 척하면서 왜 나한테는 관대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다 우리가 겪는 일들이에요. 그냥 조그만 일만 터져도 나는 왜 그럴까 그러는데 그게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후회한 짓, 엉뚱한 짓,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어때요? 그런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새로운 길을 가게 되고 또 그 고통을 통해서 또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자신을 보듬어주는 그런 연말 연시를 저는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상처들도 남아있을 겁니다. 또 사회의 기준에 자신이 못 미친다고 자책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뭘까입니다. 정말 사회에서 말하는 가치 있는 인간, 성공하는 인간, 또 잘 나가는 인간, 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태어난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사회가 만들어 놓은 틀이에요. 실제로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기 위해서 태어난 겁니다. 그냥 존재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죠. 그저 이 세상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되고 존재하는 바로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